오늘 아침은 로띠를 먹어보려고 왔다. 대기줄을 서며 메뉴를 살펴보니 크게 두 종류였다. 로띠 바카르와 로띠 차라이였다. 로띠 바카르는 구운 식빵 위에 술안을 올리거나 추가로 갈릭 소스와 치즈를 올리고 커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본인 선택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뉜다. 가장 기본은 로티 고양이다. 그냥 토스트 위에 술안만 얹은 것이다. 로티 고양이란 말은 고양이라는 말이 찰랑찰랑하다, 흔들린다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토스트 위에 올라간 술안을 보고 로티 고양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식빵 위에 찰랑찰랑 흔들리는 술안,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이 로티 차나이다. 반죽을 얇게 펴서 부은 쫄깃한 로티와 커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식이다. 이것도 첨부하는 내용에 따라 한 4가지로 나뉜다. 이 로티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남부 출신의 무슬림들이 이주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들어왔고, 또 이 말레이시아의 식재료와 결합하여 로티 차나이가 탄생이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의 국민 아침 식사가 될 정도로 인종에 상관없이 아주 저렴하게 즐기는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이라고 한다. 그리고 로티 고향은 영국인들이 아침으로 먹던 토스트하고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가 술안으로 대체되면서 생긴 음식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게 카야잼이 있는데, 이 카야잼은 코코넛 밀크와 달걀, 그리고 설탕,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판단잎, 동양의 바닐라라고 불리는 허브 잎이 있는데 이것을 넣고 만든 것이 카야잼이다. 토스트 위에 술안을 먹기 위한 간장과 그 다음에 카야잼을 발라서 먹으면 단맛, 짠맛, 고소함이 한꺼번에 터진다고 한다. 특히 카야잼이 버터하고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맛이 더 극대화된다고 한다. 나는 로티가 그냥 네모난 로티만 알았는데 봤더니 그 로티 반죽을 넓게 핀 다음 그 안에 버터를 발라서 그냥 한 줄 형태로 그냥 이렇게 쭉 늘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동그랗게 말아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계란 2알을 터뜨려 또 손님 취향에 따라 치즈를 올리면 그걸 토치로 불향을 입혀서 내준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었는데 아주 맛있었다. 이곳의 로띠는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이렇게 3가지의 식문화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공존을 상징하는 일종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등잔빛이 어둡다고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었다. 이곳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다. 일단 잭프루트 2개의 10링깃이었다. 2팩에. 일단은 2팩을 사서 들고 시장 안쪽으로 들어와 보았다. 시장 물건들을 구경하며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한쪽에 호커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 호커라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것인데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 같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길거리 노점상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진 노점을 어떤 위생 문제나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도 해결을 하고 이 노점으로 인한 교통 체증 문제도 해결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운데 누구나 다 앉을 수 있는 공용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앉게 되면 거의 반의무적으로 음료를 주문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는 처음에 몰라서 음료는 거절했었는데 보통 알고 보니 의례적으로 음료수도 같이 주문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호커 센터는 거의 매일 운영이 되며 또한 저녁에 더욱 활기차다고 한다. 또 나도 아침형 사람인데 아침에도 가보니까 저녁 못지않게 아침 식사 시간대는 아주 활기차고 사람들도 많았었다. 이렇게 호커 센터는 다양한 음식들을 모아 놓았고 또한 아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그냥 한 장소에서 이것저것 골라 먹을 수 있고 또한 부담도 없는 주머니에 부담도 없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이를 두고 호커라고 한다. 아침 식사는 로띠로 맛있게 해결하고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재래시장을 발견해서 앞으로 미식 탐험을 할 호커도 발견을 해 놓고 이제 조지아타운의 예술의 거리로 관광을 나가본다. 200여 년에 걸친 역사의 흔적들이 담긴 거리와 건물들을 구경하면서 또한 곳곳에 숨겨진 벽화들을 감상하며 예술의 거리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지아 타운을 걸어 다니면서 보면 우리 그러니까 한국인 시각에서 볼 때 절들이 일반 이 주거지 안에 곳곳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보는 그런 절 같지 않은 풍경에 또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외관이 절로 느껴지는 그 사찰들은 사실상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일단은 첫 번째 가문사당,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교사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 사찰,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 가문사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문의 사당인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신 것이다. 그러니까 불상을 모신 것이 아니라 조상신을 모시고 불상 대신에 그 안에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문사당은 일종의 마을회관, 그러니까 특정한 가문의 자치센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같은 가문의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거나 또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을 해주는, 한마디로 한 가문의 그 모든 일을 관할하며 관리하던 그런 장소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도교 사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 신을 모시는 곳이다. 특히 관우. 그리고 이 특징은 아주 화려한 장식에 있으며 특히 지붕 쪽에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다고 한다. 그리고 입구에는 큰 향로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도교 사원은 불교하고 다르게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든가 이곳은 또 페낭 섬이기 때문에 오늘 고기잡이 나갔을 때 무사히 귀환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그런 어떤 현세의 복을 비는 장소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사철.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부처를 모시는 곳이고 아주 종교적인 공간이며 현세의 복보다는 내면과 내세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가문사당과 도교사원이 같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문사당이면서 도교사원. 이것이 둘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불상이 없는 이런 사찰들은 가문사당 내지는 도교사원이고 부처의 불상이 있는 곳만이 불교 사찰인 것이다. 하여튼 이 도교사원과 가문사당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뗄 수 없는 아주 생활 밀착형 공간인 것이다. 이렇게 향로가 설치되어 있고 아주 화려한 장식들이 되어 있는 곳은 가문사당, 즉 공시이다. 그리고 외관을 보면 지붕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기둥도 시멘트가 아닌 석조 기둥이다. 굉장히 웅장하다. 그리고 이 사당 옆에 보면 사무실, 그러니까 마을회관처럼 큰 또 건물이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찰의 외형과 일종의 마을회관 이 외형 자체가 합쳐져서 가문사당인 것이다.